저는 블록체인 강의는 하는데 저는 블록체인은 기술이 아니라고 강의를 해요. 블록체인이 왜 기술이 아닌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지구상에 와이파이가 사라졌어요. 혹은 인터넷이 사라졌어요. 여러분이 불편해지세요? 안 불편해지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와이파이와 인터넷은 기술이에요. 자, 지구상에서 블록체인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뭐가 불편해지세요? 여러분 불편해지는 게 있어요? 기술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하면 먼저 뭐가 존재해야 되느냐면 Human Discomfort, 우리가 불편한 게 존재를 해야 되고요. 걔를 엘리비에이션, 걔를 없애줄 때 우리가 그걸 기술이라고 불러요. 블록체인은 나온 지가 10몇 년이 됐는데요. 수많은 기능을 조합해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긴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뭘 못 바뀌었는가 하면,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불편했던 뭘 없애주는 데가 없어요. 얘는 장부거든요. 쓰는데 이 계산량이 많이 들어서 쓰기 힘든 장부예요. 이런 장부가 없어지면 우리가 뭐가 불편해지죠? 불편해지면 딱 하나, 자금 세탁하려는 부자들만 불편해져요. 그래서 기술의 만연에 오를 때는, 우리가 기술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호도당해서는 안 되는 게요. 반드시 휴먼 디스컴포트가 먼저 딱 특정이 되고 그걸 없애줄 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해마다 몇 천억씩 블록체인에 대해서 막 쏟아붓는데요. 그 돈 다 누가 갖고 가면 개념 검증 아시죠? POC. 되는지 한번 해볼게. 왜 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고객 불편이 존재를 하는데 이거 없애는데 블록체인이 좋더라. 그래서 이걸로 요 불편을 없애보겠다. 이거는 돈 넣을 가치가 있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블록체인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돼버렸어요. 기술은 수단이지 기술이 어떻게 목적이에요? 인공지능이 목적인가요? 인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넣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트럼프 얘기를 좀 할 텐데요. 트럼프가 이 비트코인 값을 엄청 튕겼어요. 언제 튕겼는가 하면 선거하기 직전, 그러니까 원래 대선에 되기 직전인 2024년 8월에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라는 게 있거든요.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의 포럼 비슷한 건데 거기 가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앞으로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미국이 돈 풀어서 비트코인을 살려는 모양이다. 이게 들리죠? 그래서 막 치고 올랐어요. 자, 근데 우리가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요. 트럼프가 가진 돈은 뭐죠? 국가 예산이잖아요. 지 돈이 아니잖아요. 국가 예산은 누가 허가를 해줘야 돼요? 의회에서 허가를 해줘야 돼요. 행정부는 미리 한 해 예산을 허가받고 정해진 용도로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코인 사는 용도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행정부 기능이 있을까요? 없어요. 애초에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트럼프가 말을 바꿨어요. 야, 내가 언제 산다고 했어? 새로 사지는 않고 범죄 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이 되게 많아요. 무려 20만 개 정도 돼요. 요거는 안 팔게.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자, 그럼 트럼프는 왜 그랬을까? 이게 재밌네요. 트럼프가 4년 전에 정확히 뭐라고 하냐면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했어요. 비트코인은 악의 축이라고 했거든요. 4년 만에 말을 바꿨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를 비롯해서 자기 가족이 4종류의 코인을 발행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오피셜 트럼프라는 거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무려 1조 3천억 원 정도예요. 대통령이 자기 코인을 발행했다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코인을 발행해서 그걸 1조를 벌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미국 조용하죠. 멜라니아도 발행했어요. 그래서 가족이 발행한 코인만 4종류예요. 저는 트럼프는 비트코인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를 더 볼까요? 이게 울브리트라는 놈이고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2013년에 비트코인이 또 알려지는데 1조 한 놈인데 실크로드라는 블랙마켓은 총기류, 마약 이런 거 파는 데거든요. 그걸 운영하는 놈이에요. 얘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야, 너 마약 사고 싶어? 그럼 비트코인으로 사. 비트코인 없어? 내가 바꿔줄게. 환전해 주는 거죠. 그러면 마약을 판 자는 비트코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쓸 데가 있어요. 야, 나와. 내가 달러로 바꿔줄게. 그러던 놈이에요. 그래서 잡혔어요. 얘 비즈니스 모델은 환전해서 내가 쓰는데. 그래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복역 중이었어요.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트럼프가 사면해줬어요. 자기 대통령 되는 바로 그 다음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반사회적 인물이 아니야. 그냥 기술 실험 벌였던 사람이야. 아니 무슨 마약을 팔 때 비트코인을 한 게 어떻게 기술 실험이에요? 지금 여러분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좀 알려달라고 하는 기관이 엄청 많아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미래의 화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현대 화폐의 핵심은 뭐냐면 주조차익, 시뇨리지가 존재를 안 하면 국가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구상에 있는 200개 국가 중에 50개 정도 되는 국가가 자국 화폐가 없어요. 초인플레이션이 생겨버렸거든요. 얘들은 뭐냐면 화폐가 미국 달러예요. 그래서 얘들은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가 되느냐는 질문은 뭐가 똑같은가 하면 화폐가 존재를 하고 통화가 존재를 안 하면 이 통화 위에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등가로 바꿔야 되는 건데. 얘가 어떻게 화폐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화폐가 있어야 얘가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 얘가 화폐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막 그런 질문을 하고 이게 화폐가 될 거라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카지노 갔어요. 그럼 카지노가 칩을 주잖아요. 카지노에서 현금을 쓰면 불편해요. 왜냐면 현금은 단위가 너무 나눠져 있지만 카지노는 단위가 듬성 $10,000,000짜리도 존재를 하잖아요. 카지노 안에는 이 칩을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카지노 안에만 통용되는 플라스틱 화폐가 이 칩이잖아요. 이 칩을 아무리 가지고 내 현실 세계에 오면 이거 쓸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환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환전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돈이 되느냐라는 질문은 뭐가 똑같은가 하면 이 카지노 플라스틱 칩이 돈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얘가 돈이 되려면 환전의 필요성이 없어야 돼요. 얘 자체가 결제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유통화폐로 법으로 강제시켜야 돼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법으로 강제한다? 유통을? 말이 돼요. 예를 들면 삼성카드의 선불카드는 모두 다 받아 이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나는 싫어 그러면 안 받을 수 있는 게 지금의 삼성카드 선불카드인데 그걸 법으로 강제할 수 있냐 이런 측면을 보시면 돼요. 자, 기억하실 건 뭐냐면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팔 때 비트코인을 받겠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신문에 뭐라고 막 나는가 하면 드디어 비트코인이 화폐가 됐다 이게 나왔거든요. 이건 화폐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제가 커피를 먹고 싶어서 이 물이랑 커피를 바꿨어요. 그럼 이걸로 커피를 산 거잖아요. 그럼 이게 화폐가 된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산 행위는 물물교환이에요. 물물교환. 그래서 화폐는요, 제일 잘 정의된 게 독일의 민법이에요. 누구든 자신의 개인 채무를 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수단. 이렇게 있어요. 개인적 채무가 갑자기 왜 나오나 생각이 들죠? 물건 사는 행위는 개인적 채무예요. 내가 가게에서 물건을 집는 순간 가게 주인한테 채무가 생긴 거죠. 내가 돈을 내는 행위는 이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각국에서 법적으로 모든 채무에 대해서 개인 채무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해놓은 게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화폐는 경제학적으로 많은 사람이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화폐는 국가에서 강제해야만 돌아가요. 그래야 범용성이 생기거든요.